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거 뭐 돈 얘기가 또 얽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저께 뭐 포스트 시즌 기간 화제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승엽 감독, 박진만 감독, 강인권 감독, 신임 감독에 이어서 박세웅 선수가 또 5년 90억에 연장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정말 큰 소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또 회장님들의 경쟁 또 재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또 보니까 이 프로야구 롯데 내년 시즌 비상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시즌 운영과 투자를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이 텍스트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주주 27일 이사회에서 롯데자이언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90억 원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이 확보한 자금으로 선수 계약 및 영입 그리고 선수단 관리에 집중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롯데는 이제 취약 포지션에 대한 외부 영입도 검토하면서 전력 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양의지 선수 데려오는 그렇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참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저희 진짜 어려워요. 아니 뭐야? 진짜로 네. 이게. 근데 다행히도 제가 또 이 유상증자가 좀 약간 익숙해요. 또 제 담당 히어로즈인데 히어로즈가 또 유상증자를 또 했었어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가 대체 뭐냐? 예,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또 스포츠를 그래요. 다루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본을 늘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증자니까. 근데 보통은 이 증자를 할 때 그 주주들한테 돈을 걷어요. 네. 이 유상증자는 이제 그 늘리는 주식만큼 돈을 받아서 그 자본을 늘리는 건데, 이 롯데는 또 그 모기업이 있는 회사다 그렇죠. 보니까 바로 그 롯데 지주, 여기가 이제 롯데 이제 그 엄청난 그 국내 그 순환 출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모 회사죠. 여기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지분을 9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190억을 이제 시원하게 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얘를 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모기업에서 돈 타왔다. 그렇죠. 예,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냥 뭐 시원하게. 이런 느낌으로 예.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국내 프로야구가 이 아직까지는 이 야구만으로 자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렇죠. 구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모기업의 지원이 반드시 그런 필요한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 롯데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다음 시즌 전력 보강과 선수단 강화를 위해서 190억을 모기업에서 타왔다. 그렇죠. 이걸 이제 그럼 전력 강화에다 쓰겠다라는 이제 사실은 이 의지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이제 여기 텍스트에도 있지만 저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또 볼드를 해주셨어. 근데 내년 시즌 비상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이런 멘트를 직접 자료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보도 자료잖아요. 그렇죠. 그죠? 보도 자료죠. 저거는 구단에서 보도 자료를 다 텍스트를 이제 다 맞춰가지고 이제 쓰는데, 저거는 뭐냐, 돈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전부터 계속 롯데가 그 2023 FA 시장에서 영입에 엄청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랬죠, 실제로. 그랬죠. 네. 그리고 뭐 포수 포지션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양의지 선수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대호 선수가 4번 타자인데 100타점한 선수예요. 그렇죠. 100타점이 당장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메워? 이걸 어디서 메우냐. 아무리 뭐 전준우 선수나 뭐 근처 선수들이 메운다 해도 개인이 한 시즌에 뭐 30타점 이상 늘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메우려면 그만한 S급 선수가 들어와야 영입이 된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뭐 구단 뭐라 해야 될까, 모기업 뭐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하겠습니다만, 맞아요. 어제 이 소식을 전 듣고 이대호 선수 은퇴하는 시즌에나 좀 해주지. 그러니까, 약간 그건 이런 맞아. 생각이. 아니 그건 이거 맞아, 은퇴하고 진짜로. 나니까 갑자기 대규모 보강을 맞아. 해준다는 거야. 진짜.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블루님, 사실 롯데가 작년에만 돈 안 썼지 돈 안 쓴 구단도 아닌데 전력 보강되면 가을 야구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냉정하게 뭐 돈을 아예 안 쓴 구단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네네. 롯데가 진짜 뭐 키움같이 그렇게 돈을 아예 안 쓴 구단은 아니지만, 돈을 과연 효율적으로 썼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붙는 구단이거든요. 그렇죠. 5년 동안 강민호 선수 나가고 나서 뭐 포수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전력이 많이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거기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떼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가을 야구도 엇박자가 났던 거거든요.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이석환 대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음. 자금도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명확해진 거죠. 포수에서 반드시 보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48시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성민규 단장이 네.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너무 구단을 효율적으로 맞아요.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FA 영입을 접근할 때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3등한다. 맞습니다. 2등도 아니고 3등한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미친 팀들이 FA 시장에는 꼭 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도 요번 FA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그럼요. 없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랬을 때 지금 뭐 포수 뭐 양의지 선수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미 박세웅 선수와 또 90억 원 또 이 연장 계약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영입이 필요한 포지션 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 선생님? 저는 사실 내야수도 좀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는 뭐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롯데가 트레이드도 하고 여러모로 전력 보강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냉정하게 그 카드가 모두 성공했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이학주 그렇기 선수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망주들이 아직 차고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럼 이럴 때는 좀 외부 수혈로 그 텀을 조금 메우면서 그럼 또 후배들이 그 선수를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의 텀을 위한 내야수 보강도 좀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포수와 내야수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렉스 선수가 그렇죠. 올 시즌 막판에 이 후반기에는 잘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판을 짤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시간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지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롯데는 좀 정리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롯데 얘기도 해봤고 여기에 뭐 삼성의 행보도 좀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얼만큼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이제 또 회장직을 또 달게 됐습니다. 이미 뭐 그룹 총수로 경영 전반을 지휘하기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회장 타이틀을 달면서 또 이재용의 삼성 시대에 문을 열게 된 건데요. 뭐 야구 팬으로 소문나 있는 거는 뭐 많은 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아무리 그래도 13연패는 좀 그렇죠. 심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투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솔솔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거 진짜로 삼성 라이온즈에 선물 주는 거 아니냐, 박진만 감독에게 취임 선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선 회장 승진한 걸 축하드리고 음. 그다음에 진짜 야구를 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 취재 라인에서는 이건희 회장 정도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회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이건희 회장은 워낙 야구를 좋아했고 정말 예전부터 그 삼성 야구단에 대한 그 애정이 정말 남달랐었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도 사실 이건희 회장이랑 같이 이제 다니면서 야구장을 많이 다녔었고 하니까 야구에 대한 사랑은 있는데 어쨌든 그 16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삼성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계획으로 이관된 거는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투자에 스포츠 쪽 그렇죠. 투자에 네. 하지만 지금 다시 또 그 전에 또 FA 선수도 오재일 선수나 이런 선수 사면서 또 투자를 또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에요. 이 그렇죠. 구단이. 또 근데 이러면서 또 이번 FA 시장에 또 S급 선수들도 나오고 하니까 삼성도 명확하게 지금 뭐 전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가장 심한 팀 중에 하나예요. 삼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보강했을 때 새로운 감독까지 왔다? 이거는 좀 선물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토종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FA 영입으로 이제 단기간에 전력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처럼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이 삼성 라이온즈가 또 필요한 뭐 FA 선수들 사실은 뭐 이제 강민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태군 선수라든지 뭐 김재성 선수라든지 안방은 이제 너무 탄탄하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 방식 스토브리그 접근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맞아요. 다른 네. 팀들은 일단은 포수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 일단 안방부터 잡고 보자. 그렇죠. 이런 팀들이 많겠지만 삼성은 조금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포수를 굳이 막 양의지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강민호 선수가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물론 공격만 봤을 때 양의지 선수 매력적인 카드지만 그렇죠. 뭐 포수 트레이드 얘기도 조금씩 삼성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네. 실제적으로 삼성에서 가용할 수 있는 포수 카드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서 이제 어디서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느냐, 우리한테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데려오느냐거든요. 뭐 결국 당연한 건 뭐 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삼성한테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투수를 조금 다 시장에서 보고 FA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팀들 보강된 걸 보고 트레이드 카드를 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누가 봐도 불펜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또 성민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드디어 날개를 단 이 회장님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제1기획으로 이관된 게 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지는 아니라는 천명이었을 듯합니다. 세라피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삼성 야구단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단 전체적으로 맞아요. 이제 지원이 줄었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등되니 많이 뭐 맞아요. 이런 얘기까지도 네. 좀 들려오는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네. 삼성의 제일주의가 사실 제일 먼저 사라진 게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삼성 팬분들께서도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지난해 SSG 랜더스 인수한 이후 야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 드러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결실을 또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야구장 방문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구 팬들과도 적극적인 소통. 뭐 이게 사실은 좋은 구단주의 모습이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겠죠. 네. 팬들 입장에서는 네. 또 이런 구단주들이 또 많아지면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재밌게 야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도 소화를 해보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키움 덕분인지 때문인지 투자보다는 육성에 다들 힘쓰는 듯하다. 블루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어때요? 좀 투자와 육성의 그 무게추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지. 작년까지는 사실 저 말씀 블루님 말씀이 맞는 게 육성 쪽으로 재미를 봐서 사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본 게 하나 팬들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그래요. 그럼- 자꾸 리빌딩 한다. 예, 그런데 육성으로 또 그게 좀 추가 좀 기운을 타다가 음. 이제는 정말 이제는 그런 육성만으로 가는 좀 약간 힘들다. 그런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육성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와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돈의 투자에 의한 또 선수들 이렇게 사오고 음. 이런 걸로 좀 보폭을 맞춰야 된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구단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일단 좋다. 아.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죠. 그래요. 그러니까 야구단이 뭐 진짜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팬분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예산을 타오면 이게 사실 이게 보도블록 까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산 맞아요, 타온 맞아요. 거를 그 네. 해에 안 쓰면 이게 사라집니다.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롯데자이언츠 만약에 이제 190억을 타왔어. 맞아. 만에 하나 요번에 이제 FA 시장에서 190억을 다 못 썼어. 그럼 이게 다 싹 싹 다 사라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싹 다 써야 된다고. 네. 다 써야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 리빌딩 특히 아까 말씀해주신 이 시스템 얘기하셨잖아요.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이 시스템 구축과 같이 발맞춰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져야지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럼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